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 이제 위증 교사 의혹을 받고 있고 다음 달 8일 그러니까 이제 신년 2024년 1월 8일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 위증 교사 본 재판이 시작이 되는데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에서요 어제 이러한 주장을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이 대표님 시간 끌지 마세요. 재판 지연 전략 아닙니까? 일각의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이지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주장은 이러합니다. 이 위증교사를 담당해오던 이 변호인이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이 최근에 체인지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이 새로 체인지가 된 이 변호인이 사건을 담당한 지 얼마 안 돼서 이 사건 기록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하지 못했어요. 압수수색 관련이라든지 검찰 주장이 맞는지 이 새로운 변호인이 꼼꼼하게 좀 따져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뭐가 필요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재판을 조금 딜레이, 좀 연기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런 주장을 내놓은 것이지요. 그러자 공범으로 지목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김모 씨, 아니요. 저것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입니다. 재판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소리도 들어보시죠. 이재명 측에서 지난번 변호인과 다른 변호인을 내보내서 재판 기록을 다 못 봤다. 그리고 수사 절차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수사 기록까지 봐야 되겠다. 결과적으로 재판을 지연하겠다는 거 아닌가. 국회의원이란 신분을 이용해서 자꾸 지연시키는 것이 과연 올바른 행동인가. 자백부터 한 이유는 관련자들이 연달아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교통사고를 당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김모 씨가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판 지연 전술에 더 이상 흔들리지 말고 신속한 재판을 진행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고 혼란을 방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윤재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오늘 아침 회의에서 저러한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박성민 최고 보시기에는 어때요? 일각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근데 일단 현실적으로 이제 재판을 해야 되는데 변호인이 교체가 됐고 변호인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판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인 논쟁이 더 불거질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흐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고의적인 재판 지연이 아니라 일단 실무적으로 처리되어야 하는 부분이 있다는 거가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이미 이재명 대표 측에서 재판을 지연시키든 재연시키지 않든 남아있는 절차들이 꽤 있는 거예요. 공판 준비기일을 거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12월 말과 1월 초에는 이제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도 있는 것이고 예.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게 2월에는 또 법관 인사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이 사건 자체가 심플하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여러 가지 법원의 사정이라던가 지금 이재명 대표 측의 실무적인 준비사항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재판이 조금 비교적 천천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합리적으로 가능한 상황이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봅시다. 김모 씨 측에서는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김모 씨라는 사람은 본인 스스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재판에 연루된 것 자체를 무서워요. 두려워하고 있다. 왜? 이재명 민주당 대표뿐만 아니라 다른 관련자들과도 관계가 있기 때문인데 가족, 본인이 받는 위협이 너무 커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측이 변호인을 새로 선임했다고 하면서 재판 수사 기록을 봐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신속하게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겁니다. 김모 씨 측은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패널 4분 중에 유일한 법조인 조상규 변호사의 의견은 어떠하실까요? 그럼 필요하면 매번 변호사 바꾸죠. 아유. 변호사 바꿀 때마다 재판 지연되는데 저렇게 좋은 전략이 어디 있습니까? 안 먹힙니다. 안 먹혀요? 저렇게 해가지고 재판 지연 안 됩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왜 재판 지연을 하려는지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증교사 사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왜냐하면 유창훈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이 위증교사만큼은 소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조상규 변호사님 말씀 중에 송구하오나
판사가 유창훈 판사가 그때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그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도 이 위증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기각 결정문에. 이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게 쉽게 풀어 설명하자면 어떤 뜻입니까? 입증의 방법은 증명이 있고 소명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소명은 좀 입증보다는 조금 더 간단히 입증되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입증되는 게 이제 입증인 거고요. 예. 소명은 그거보다 낮은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일견 봤을 때 유죄로 보인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아, 유죄로 보인다? 예. 그러면 법조인인 저도 이 사건의 결말은 유죄가 될 것임이 매우 명확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유죄 판결이 빨리 나냐 늦게 나냐 이 차이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유죄 판결이 늦게 나서 좋은 사람이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허허. 그러면 재판을 지연시켜서 좋은 사람, 수혜자가 누굽니까?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자꾸 재판을 지연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 이게 판결이 나면요. 기본 형량이 실형 3년입니다. 실형 1년 6개월입니다. 근데 거기에 가중사유가 붙으면 실형 3년까지 나오죠. 그런데 집행유예,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 형만 나와도 이재명 대표는 피선거권이 박탈됩니다. 그러면 피선거권이 빨리 박탈되면 총선을 못 나가고 총선 이후에 박탈되면 대선을 못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최대한 연기를 해서 연장을 해서 그 사법 지원의 혜택을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조상규 변호사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도 지난 9월에 의미심장한 한마디를 건넨 바가 있습니다. 이 위증교사 문제와 관련해서 뭐라고 했느냐? 한동훈 장관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가 이 위증교사 이런 걸로 인해서 결국 대법원에서 무죄가 나왔고 그걸로 인해서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고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에도 출마할 수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바가 있습니다. 한동훈 장관이 저 포인트를 지적한 이유가 아마도 있을 겁니다. 먼저 목소리 들어보시죠. 김에게 접근하여 허위 증언을 요구했습니다. 이 위증은 그냥 위증이 아니라 재판 결과를 뒤바꿀 만한 위증이었고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돼서 확정됐고 그 결과 이재명 지사는 경기지사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대선에까지 출마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이러한 결과가 있었던 것이죠. 2020년 10월에 검사 사칭 관련 이 공선법이라고 하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이재명 당시는 경기지사였어요. 이 선거법 재판이 있었는데 그때 1심, 2심, 3심 모두 무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 논란의 핵심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저 재판에서 무죄를 받는 과정에 김모 씨한테 위증을 교사해서 그 김모 씨가 실제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에 나와서 거짓으로 증언을 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무죄를 받을 수 있었던 것 아니냐. 위증 교사 의혹의 핵심은 그러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재판에서 어쨌든 무죄가 확정이 됐고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무죄가 나왔으니까 경기지사직 계속 수행할 수 있었고 그 이후에 민주당 대선 후보로 뛰었고 그 이후에 대선에서 패배했으나 배지를 달았고 그 다음에 민주당 대표에 이르기까지 이러한 과정을 거쳤던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께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이 위증교 사건은 일각에서는 아킬레스건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유죄가 나오면 당연히 아킬레스건이 될 건데 저는 국민의힘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 국회에서 체포 동의안만 통과되면 바로 구속될 것처럼 얼마나 말을 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영장이 기각됐어요. 동의안이 통과됐는데 그 후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 위증 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발 좀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거해서 지금 결과가 안 나왔잖아요. 예. 근데 뭐 마치 지금 유죄가 다 된 것처럼 가정을 하고 뭐 실형이 나오고 대선에 출마를
시간이 가면 어쩔 수 없이 죄에 따라서 죄값을 받게 되는 거예요. 무죄면 무죄가 되는 것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말씀을 하실 때 이러이러한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 좋지만 제발 좀 이게 마치 유죄로 판결이 나서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이게 무죄가 아니라 유죄가 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조금 과도하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너무 나아가지 맙시다. 강성필 보위원장님의 말씀은 그러한 것 같은데 어떻게 우리 김종혁 위원장님, 조상규 변호사님 두 분 다 손을 드셨는데 조상규 변호사가 계속 손을 들고 계세요. 조상규 변호사 한 말씀 하시죠. 예. 그 검찰에게 그 수집된 증거에 정진상 위증 이후에 정진상 씨가 거기에다가 문자를 보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이게 위증하고 나서 수고했다, 고맙다? 그러면 이거 매우 명확한 증거 아닙니까? 그리고 녹취록도, 육성 녹취록도 다 나와 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본범도 지금 자백을 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느냐? 그 취지까지 다 밝혔습니다. 막강한 정치인이라서 거절하기 어려웠다라고까지 다 나왔는데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있습니까? 법조인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변명의 여지가 없어 보입니다. 예, 김종혁 위원장님. 아니 그 체포동의안이 그 법원에서 기각된 걸 놓고 마치 그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무죄나 무혐의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는 그건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해요. 아니 왜 그렇게 이재명 대표는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루어지는 걸 반대를 했겠습니까? 결사적으로 반대하셨잖아요. 그런데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는데 법원에 갔어요. 법원에 가서도 많은 사람들이 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그 판결문을 내셨다라고 얘기하고 또 그중에 일부는 특히 저 혐의, 위증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소명된 것이 보인다. 소명된 것을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결국은 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겠습니다만 지금 그때 당시에 영장 기각을 해줬던 영장실질심사 재판부조차도 저 혐의에 대해서는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증거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그 재판에서 상당히 불리하게 작용될 것이다라고 추론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지금 한 사람은 공포에 떨면서 이거 재판 좀 빨리 해주세요. 저 두려워요. 라고 얘기하는 것들. 그런데 한쪽에서는 계속 변호사를 바꾸시가면서 이거 뭐 우리가 검토해봐야 될 시간이 필요하다라면서 지연 전략을 쓰고 있는 거 누가 봐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왜 지연 전략을 쓰고 있겠습니까? 왜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를 그렇게 막았겠습니까? 상식적인 국민들은 다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우리 강성필 부위원장님. 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육성 녹취록이 있잖아요. 네. 그 육성 녹취록은 제가 직접 들어보지 않았지만 그 변호인단 측 들어보면 거기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본 거 그대로만 얘기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내년 1월 8일 날 피고인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이 위증교 사건에 대한 본 재판이 시작이 되니까 아까 몇 차례 그래픽에 쓱쓱 지나가기는 했으나 내년 4월 10일 총선 전에 과연 1심 선고 결과가 땅땅땅 내려지게 될지도 관전 포인트입니다.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